나름대로 시작하자. 여기야 얼른 찾아가고 싶어. 좀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얼른 오네. 돌아오세요. 갑시다. 네. 우리가 다른 시점에 인터넷에 집중하는데. 야, 그리고 어차피 과학 중에서는 물리가 제일 점수가 좋잖아. 그쵸. 우리가 쉽게 하죠. 물리가 확실하니까. 연락하면 안 돼. 저 물리 1번 틀렸어요. 중간고사. 잘했어. 레전드. 네. 찬영이도 같이 틀렸어요. 뭐가 누구에 들어갔어요? 아? 물리 1번 틀렸다 말 안 해. 일단 갑시다. 31번. 먼저, 네. 상당히 깜짝 놀라네요. 우리가 쉬운데. 나는 친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있는 게, 수능에서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물리 두 이렇게 4개 봤잖아. 4개 봤는데, 만점은 물리원, 물리지만 받았으니까, 물리원 쉬운 게 맞지. 화학이랑 생명은 만점 받기가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쵸? 저랑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저랑 맞는 것도 있지만 물리는 정답이 확실하잖아요. 다 그게 나와 있고. 근데 왜 물리학 전공 안 하셨어요? 비계과면 물리 전공이 어떻게 보면 물리로만 하는 거니까. 생명과 생명은 이제 생명과 전과를 한 거죠. 저는 기계를 했고 기계 생명 전공이 됐는데 기계과에 좀 잘하긴 했지만 재미가 없었고 생명과는 좀 못했지만 재미가 있어서 했는데 그때 인상을 배웠죠. 재밌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선생님도 물리가 재밌어가지고 선생님 됐다. 그러면 이제 좀 벌어먹고 살기 그럴 수도 있죠. 수학이 약간 그 어떤 과목수는 성적이라서 네. 수학만큼 또 이게 좋은 과목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과학생들은 그래서 약간 그게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과학생들 대부분이 그런 거에 자존심이 좀 있습니다. 본인도 수학 충분히 잘하지만 과학을 더 과학했다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이제 현실은 수학 선생님들 훨씬 더 못해봤고 맨날 여기에 치이잖아요. 수학 시간 맞추느라 과학 시간 바꿔야 되고 이런 거 치니까 안 좋아하시죠. 이해는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학도 잘했으면 수학 선생님 하시고 네.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습니다. 과학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과연 그러면 수능은 수능에서 물리학 물리도 만점 받고 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될까 싶긴 한데 지금 보시면 만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됐으니까 선생님 하면서 근데 이제 아닌 분들이 대부분인 거라서 어쨌든 기준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항공사 하기로 할 때 영어 빼고 나머지 중에 고민이었거든요.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지구화학 빼고 고민이 있었는데 딱 기준이 일단 수능에서 다 맞은 과목 중에 고르자.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 중에 결정하게 됐고 가만히 보니까 물리는 재밌긴 한데 나만 재밌는 것 같아서 수학을 결정한 거죠. 실제로 대학교 때 과외할 때도 그 과학 과외보다 수학 과외가 훨씬 많이 들어왔고 훨씬 더 페이를 쌓기로 훨씬 그랬죠. 과학은 이제 경시대에 나가는 애들만 좀 약간 비쌌고 수유가 되니까. 그치. 그거 근데 고등학교 수학과학 정도는 뭐 그냥 다 거기니까 이제 나는 모르는데 뭐 걱정이 없었죠. 가볼까요? 네. 고등학교 때는 막 비슷하잖아요. 내가 무슨 뭐 세계적으로 뭐 물리를 잘하고 수학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내 중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자, 가볼게요. 얘네 값이 이거 셋 중 하나인데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죠. 이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방식을 좀 외워볼까요? 자, 1이고 K는 1부터 20까지 AK의 제곱은 하나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을 X개, 얘를 Y개, 얘를 Z개 개수로 해볼게요. 개수. 어차피 3개 다 더하면 20이 나와야죠. 개수를 문자화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더해보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X개 있을 거고 0이 Y개 있을 거니까 0
1이 z에 있을 거니까 이게 1 나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자 마이너스 1이 제곱돼서 들어올 거니까 1이 x에 있을 거니까 x에다가 1이 z에 있을 거니까 z가 되겠죠. 0은 제곱해봐도 또 0이니까 이게 11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 xz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z는 6개, x는 5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6개, 5개니까 y는 9개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뭐 넣었죠? 마이너스 1이 몇 개냐면 네, x 5개예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어요. 개수를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직접 계산한다 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명짜리는 45번이군요. 여기는 애초에 질문을 거의 다 해보신 것 같은데 45번만 좀 할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적당히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 공부나 좀 시험시험 풀어드릴까. 아 근데 뒤에 비납법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비납법을 나가야 돼. 네. 모의고사 문제는 뭐 하나 시간 남을 때 풀게요. 그래봐야 2학년 건데. 드릴까요? 아니 좀 이따 시간 남은 건데. 갈게요. 그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모의고사 점수 신경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모의고사 점수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학년 때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잘 보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대요. 되어 있나요? 자, 잠깐만요. 밑변과 높이가 1인 이등변의 개수를 즉각 이등변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개고 얘는 4개고 얘는 9개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너무 쉬운데? 근데 이거 왜 질문이죠? 벌써 얘가 1개고 얘가 4개고 얘가 9개라는 것부터가 A의 K번째에서는 K제곱계가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러느냐? 제가 말했죠. 얘는 1이죠? 1이라고 써볼게요.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1 더하기 3이라고 쓰면 좋죠. 하나에다가 3개. 얘는요 1 더하기 3 더하기 5라고 쓰면 좋죠. 하나, 셋, 5개. 그쵸? 그러다 보니까 홀수의 합이구나. 각 단계의 개수가 홀수의 합은 뭐라고? 개수의 제곱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K제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 1부터 10까지면 385잖아요. 1번이잖아요. 이 문제 너무 쉽네요. 차라리 다른 것들이 더 어려웠을 텐데 이게 질문이 가장 많은 게 좀 의아하네요. 왜죠? 이게 제일 쉬운데? 이유가 뭘까? 할수 없습니다. 네, 형주가 42번이 어렵다는데 42번. 42번 한번 해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안 어려울 수도 있지. 1642번 그림 그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1개 1층은 1개 2층은 이렇게 쓸게요. 1 더하기 4개라고 쓸게요. 추가된 게 4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죠? 자, 그 다음 층은 1 더하기 4개 더하기가 이제 원래대로 있고 나머지가 8개 추가되나요? 네. 8개가 더해지겠네요. 그렇잖아요? 8개. 8개 맞췄거든. 8개 맞죠? 그 다음 거는요? 12개가 추가됩니다. 네, 12개가 추가된답니다. 이렇다는 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거 첫 번째 건 1층은 첫 번째 건이 1개인데 두 번째 거는 원래 있던 1개에다가 주변에 4개가 추가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1개가 있고 두 번째 층은 이렇게 4개가 추가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층은 이것도 그대로 있고 이것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렇게 파란색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세 번째 층을 쓴다 치면은 1개 더하기 4개 더하기 8개를 하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n번째 층에서는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해서
4에 n-1개가 추가되겠죠. n-1 맞나? 잠깐만. 1층, 2층, 3층, 4층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2층일 때가 4 곱하기 1이 추가됐고 3층일 때가 4 곱하기 2가 추가됐고 4층일 때가 4 곱하기 3이 추가됐으니까 이게 되겠죠. 우리는 1은 제외하고 얘네만 좀 합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얘하고 나누기 2를 하면은 2n 평균이 2n이죠. 얘랑 얘까지는 얘랑 얘 더하면 평균 더하면 2n이 몇 개? n-1개 있네요. 왜냐하면 4 곱하기 1, 4 곱하기 n-1 이거니까 n-1개 있겠죠. 얘 4부터 얘까지 더한 게 요거고요. 더하기 1 해주면 되겠네요. a는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제가 an을 구했는데 또 이 a들을 다 더해야 모든 층의 그 조사금을 더하는 거잖아요. 몇 층이요? 10층이요? 그러면 n은 1부터 10층까지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걸 구하면 되겠죠. n번째 층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그렇죠? 항상 n번째 층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규칙을 써보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봐봐요. 2층을 5개라고 쓰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4라 쓰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3층을 13개가 아니라 1 더하기 4 더하기 8개로 써보자는 거죠. 이 더하기를 써보다 보면 규칙이 보이거든요. 이 정도는 좀 해볼게요. 네. 자, 뒤에 좀 넘어갑시다. 오늘 모의고사 끝났다고 다들 이제 물러가는 느낌이긴 한데 아닌가? 이성현.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으려나? 우리 학원 그 선생님처럼 대통령이 이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돼가지고 열받아서 약간 오늘 하루는 쉬겠다, 나라가 망했다 이러면서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네? 오늘 안 그럴 리가 있어. 나오셨죠? 그럴 리가 없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뭐냐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 해도 나라 쉽게 안 망해 얘가. 만약에 그럴 나라였으면은 전에 이제 탄핵된 대통령이 개헌 때렸을 때 개헌령이 실시됐을 거야. 그럴 나라였으면 사실. 옛날 같진 않다 이거지.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모르지. 애초에 그리고 그 개헌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개헌령 할 수 있다 치자. 근데 국회를 막으면 잘못됐지 이제. 왜냐면 개헌령 때리면 국회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 승인을 못 받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못 받게 하는 건. 그러면 이제 밥을 넣어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시긴 하셨으니까. 그걸 안 했으면 뭐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느낌이지. 본인의 권한인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이야 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그렇게 막으면 안 되지. 본인이 정당하다 생각할 거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지. 국회의원 무도하게 막으면 안 되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 휘하에 수능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임무가 너무 궁금하네요. 좀 더 빨리 보고 싶네요. 과연 필러 문제는 부활을 했는지, 도형 문제도 부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저는 뭐 그쪽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 지금. 그 하루 사이에. 하루 차이가 아니지. 이미 탄핵은 전에 됐잖아. 그 전에 그때부터 그런 바뀌는 거예요? 일단 뭐 대통령이 뭐 이 색깔이 되려고 했든 이 색깔이 되려고 했든 어차피 이 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 대통령의 의지로 필러 문제가 없어지고 도형이 없어진 거잖아. 그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의지를 따를 필요는 없겠지. 그치. 그리고 금방 손절 쳤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탄핵하는 순간 문제도 만드는 것도 손절 치고 하고 싶은 대로 만들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봐야죠. 자, 볼게요. 91번을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것들 좀 씁시다. 이제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 그다음에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얘기 좀 할게요. 물론 이제 그 방학 때도 했지만 지금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써
얘를 보면서 그냥 그런 어떤 식이 있나 보다 그죠 이게 아니라 이런 거 보세요. n번째에서 뭔가 상수를 더했더니 무조건 다음 번째가 된대. 이런 식으로 보셔야죠. 야 n번째에 어떤 상수를 일정한 상수를 더하면 무조건 다음 번째가 된대. 이런 수열은 누가 있냐? 등차 수열이죠.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번째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 무조건 다음 번째가 된대. 이게 봐봐. 이게 n번째라고 써놓긴 했지만 얘네다 1 집어넣으면 a1에다가 c를 더하면 2가 되고 a2가 되고 네. 앉아. 왜 성민이가 좀 약간 마음 아파도 누를 수도 있지. 네, 성민이가 또 이제 모자고. 그치. 어제 성민이가 밤새 보고 막 마음 아파하다가 이걸 막 쓰게 됐는데.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n에서 3을 집어넣으면 세 번째에다가 또 c를 더했더니 네 번째가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야 아니 똑같은 숫자인 c를 더하기만 하면 다음 번째가 된다고? 이건 등차 수열이죠. 이렇게 얘네 해석하는 등차 수열인 애가 금방 보이시는 거 이것도 있죠. 다음 번째에서 지금 번째를 빼면 무조건 똑같은 숫자가 나오네. 이것도 등차 수열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자 이런 방식이 있고 얘는 뭐예요? 등비수열은 자 지금 번째에서 지금 번째에다가 무언가를 곱하면 무조건 다음 번째가 된대. 등비수열이죠. 아니면 지금 번째랑 다음 번째를 나눴더니 항상 상수가 나오는데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등비수열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만 보고도 얘 등비네, 등차네, 알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눈에 바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얘네 말고 좀 이따 배울 거긴 한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왜냐면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n에다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a2 빼기 a1은 1이죠. 1을 넣어보니까 a3 빼기 a2가 2네요? 차이가 달라졌죠. 그렇죠? 3을 넣으면 a4 빼기 a3가 3이니까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3번째 빼면 1인데 세 번째, 두 번째를 빼면 2고 차이가 바뀌고 있죠? 등차는 아닌데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야, a1이 만약에 1이라고 할 때 a10은 얼마인데?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등차가 아니면 등비도 아니거든요. 알았는데 이거 규칙은 있는 건 확실하고요. 열 번째를 구해라.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당연히 1이 넣어보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a1이 1이니까 넣어보면 a2 마이너스 a1은 1이래매. 얘 1이니까 a2는 2네. 그치? a2가 2인 걸 구했잖아. 1이니까. 그럼 이제 a3 빼기 a2는 2잖아. 여기 n에다 2를 넣으면. 얘가 2였으니까 a3는 4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a4는 얼마일까? a4는 7이거든요.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셔서 10번째 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보고 나서 고생을 해보고 나서 해봤다 치고 그럼 10번째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구하는 것도 좋은데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거든요. 두 개를 뺀 거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약간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냐? 아니 그러니까 a2 빼기 a1이 1인데 a3 빼기 a2가 2인데 10번째 구하랬으니까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거 얼마야? 10원. 무슨 그거 다 더하는 거죠? 그밖에 하는데 어쩌라고 이거 신기하잖아. 네, 전 그 뒤를 보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써봤어요? 다 넣어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왼쪽을 다 더해보니까 왼쪽을 더하니까 얘네들이 사라지고요. 다 사라지면서 A10하고 A1만 딱 남게 되고요. 이게 1부터 9도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왼쪽만 다 더하면 안 되죠?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9까지 더한 거구나 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A1이 1인 거 알기 때문에 이거 45거든요. 1부터 9 더하면 A1 넘기면 이게 A10이구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 그래서 둘의 차이에 대한 규칙을 줬을 때는 다 더해보자. 요거입니다.
그럼 또 둘의 차이 말고 다른 거에 대한 규칙도 있겠죠? 그 규칙도 한번 써볼게요. 또 아마 둘의 차이가 상수면 등차가 맞는데 둘의 차이가 상수면 등차가 맞는데 둘의 차이가 상수가 아닌 순간부터 등차는 아니야. 등차는 아닌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저거 개차수열이라고 하는데 개차수열은 빠졌으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수열 자체가 원래 개차수열인데 그걸 빼버렸어요. 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게 어쨌든 뭐 숙제는 뭐 문과였을 거예요. 네. 네. 문과 출신. 그러니까 내가 문과도 중요해. 아니 내가 그 문과 출신이 사회 같은 거 건들면 내가 뭘 안 하지. 사탄 같은 거 건들면 뭘 안 하지. 국어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건들면. 수학은 왜 건드는 건데? 수학을 왜 만지는 거야? 선생님 때 개차수열 배웠어. 개차수열. 아 열이었어요? 근데 이 개차수열이 실제로 그냥 수열이랑 똑같은 수열이에요. 수열 그 자체예요. 대학교를 딱 들어가면요. 대학교에서 수열을 배워요. 1학년 때. 1학년 때 일반 수학에서 배우실 건데 일반 수학에서 딱 이제 어레인지먼트 단원이 있단 말이에요. 어레인지먼트가 이제 수열인데 어레인지먼트 단원의 맨 첫 페이지에 개차 수열이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수열이다. 지들이 뭔데 바꾸는 거예요, 뭘? 대학교 교재예요. 네. 그러니까 수열이 개차 수열 그 자체, 이게 수열 그 자체인데 그 자체는 싹 빼놓고 이상한 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저희 대학 가면 저거 배워요. 일단 간다면요? 간다면 배울 수 있죠. 저희는 알겠죠. 네. 인간의 2, 3대 정도는 배우지 않을까요? 2, 3대 정도 배우겠죠. 안 배우는 게 있나요? 안 배우는 대학이 있냐고요? 그럼 지방대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도 다시 하느라고 안 배울 수 있죠. 그럼 고1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고등학교부터 가르치고 2학년 때부터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두 아이의 차이가 일정하면은 등차 수열이 맞고요. 근데 두 아이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당연하게도 그럼 두 아이의 차이 말고 두 아이의 비가 지금 나는 게 얘네를 나누는 게 이제 또 다른 애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얘가 뭐 n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a1분의 a2는 2인데 1분의 1이겠죠. a2분의 a3 얘네다가 2를 넣어보면 이건 또 2분의 3이니까 비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건 등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수열에 대해서 역시 a1을 1 줬을 때 a10을 구해봐 라고 하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뭐겠어요? 다 대입한 다음에 수를 곱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a1분의 a2는 2야 1분의 2. 자 a2분의 a3는 2분의 3이야 a9분의 a10은 9분의 10이야 를 배웠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왼쪽 곱끼리 다 곱해볼게요. 이거는 결국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9분의 10이 될 건데 누가 봐도 쓱쓱쓱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a1분의 a10만 남았고 그게 여기도 쓱쓱쓱 없어지고 10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자 a1은 1이었으니까 a10은 10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곱하기로 해보는 거죠. 이런 규칙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거 말고 이제 빈칸 채우기는 다음 시간쯤에 하게 될 건데 이번 주 숙제는 좀 많이 내줄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이 쉬는 날이라 수업이 없기 때문에 숙제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약간 시간이 조금 후달리거든요. 네, 바이스토리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 마플도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 좀 많이 낼 거고 해오시길 바라고 지난번 숙제 터프 빼고만 냈잖아요. 그쵸? 이번도 비슷하게 할 거니까 해오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91번 해볼게요. 1691번. 그래도 30분밖에 안 남았지만 성현이가 왔다는 거에 이제 약간 좋은 거죠. 네, 안 올 수도 있었는데 30분밖에 안 남았네. 안 가야지. 사실 확률이 높은데 왔다는 건 칭찬할 일이
라고 하긴 좀 그렇다. 지각을 했으니까 이제 추천하기 좀. 전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였다면 오지 않았을까요? 알겠어. 성인을 보고 이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객관적 사람을 오분이었다. 네. 성현이를 보고 이제 앞으로 30분만 수업을 들어오겠다는 그런 어떤 거죠? 네.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지금 거에서 5를 더하면 다음 거가 무조건 나오는데요. 등차 수열이거든요. 첫째 항이 3인데 10번째 항 더하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5일 거 아니에요? 공차 5를 9개 더해주면 되겠죠? 네, 10번째는 48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들어갑시다. 703번. 자, A1이 이거 AN 플러스 1이 이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번째 3을 곱하면 확정적으로 다음 번째가 무조건 나온답니다.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3이겠네요. 첫째 항이 인데 공비가 3짜리를 4개를 곱하면 이제 5번째 항이 나올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그렇게 쉬울 수가 없죠. 봐봐, 수학이 진짜 쉽다니까 얘들아. 아니 시험 볼 때 너무 긴장하지 마. 쉽잖아. 긴장하지 마. 모르겠다고? 긴장하고 어려워하니까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봐. 긴장을 안 하면 중도 안 해요. 그건 본인 잘못인 거지. 그건 본인 잘못이지. 긴장은 하지,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라는 거, 쫄지 말라. 긴장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쫄지 말아라. 왜 문제에 쫄아 있어? 그래봐야 문제밖에 안 돼. 물어봐야 돼. 인생에 걸리고 인생이 걸리고 인생이 걸렸다고? 머리가 걸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그거 한 번짜리 인생 크게 안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런가? 우리 듣고에 많이 거쳐. 물론 이제 그 한 문제 말고 이제 그 한 문제가 아니라 그 10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뀌긴 하겠는데, 너무 막 그렇게 부담 갖지 말라고. 공부 잘 맞으면 좋은 것도 맞는데. 뭐 2학년 중요한 거다 중요한데, 너무 쫄아있고 경직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좀 안 좋잖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알겠어요. 네,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 너무 쫄지만 마세요. 글쎄 어쨌든 예준이가 공부를 어쨌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예준이가 이거 다 칩시다. 또 뭐 예준이가 시험을 긴장해서 보던 아니면 뭐 즐겁게 보던 아니면 뭐 울면서 보던 점수가 꽤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실력 자체는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안 좋은 생각을 가질수록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어차피 내가 공부할 건 다 했고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공부를 안 할 거고 내가 받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게 생겼어.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다음날 시험 볼 때는 좀 기분 좋게 보자. 그게 더 좋으니까 라고 마음 먹는 게 사실 맞죠. 공부를 안 하셨으면은 즐겁게 보든 울면서 보든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공부를 하셨으면은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공부를 다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너무 불안해 라고 생각하실 때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 없어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공부한 만큼만 보자 라고 마음 먹으시면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기분을 그럼 기억해서 다음 시험 때는 더 완벽히 준비하겠음 이게 맞는 거죠. 다음 시험 때도 또 똑같이 놀아놓고 그러면 그건 이제 제가 극혐하는 부류가 되는 거죠. 네, 하지 않아놓고 등록 받고 싶어하는 마음 안 되죠. 공부를요 좀 열심히 해놓으시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험 전날에 뭐가 나와도 다 맞을 수 있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한 번이라도 그런 기분을 경험하신다면 성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한 거죠. 네.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 수능 전날에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죠. 네. 그게 제일 베스트네. 근데 수능 전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중5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수능 때랑 똑같았을 거야. 달라지는 게 없겠지. 공부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아예 안 하죠. 그치. 아니 안 하잖아. 유지는 했지.
어차피 육모 때 성적에서 수능 성적까지가 약간 거의 차이가 안 나. 육모를 제일 잘 봤고 수능을 얘보다 좀 더 틀렸지. 조금 더 틀렸어. 조금. 뭔 소리야? 이게 소리야 이게. 네. 육모 때요? 육모 때 4개인가? 네, 4개인가? 전체 4개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능은 6개 틀렸습니다. 잘하셨구나. 그럼 잘했지. 그걸 못했다고 말하면 좀 약간 쓰레기 아니지? 어떻게 잘하시긴 했네.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지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이미. 영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크게 달라졌는데. 모든 과목 중에 영어가 제일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는 약간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1등급 받을 정도만 어떻게든 유지해보자. 네, 그런 마음이었죠. 완벽하게 100점 영어에서는 없다. 근데 수능 전날에 입사하게 영어도 다 맞을 것 같았지만 막상 문제 풀 때 됐을 때 수능 당일에는 그냥 원래 전략대로 문법 문제 2개 중에 하나는 남기자. 그럼 공부 아예 안 했거든. 왜냐면 어차피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둘 중 하나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중학교 때 어차피 그때 2문제였을 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풀자였는데 진짜로 문법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운이 좋게도 3점짜리 맞고 2점짜리 틀려가지고. 아니 기본적인 문법들을 배우긴 했잖아. 근데 더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다. 왜냐면 그거 할 시간에 2문제를 위해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 안 했죠. 이제 또한 문제라. 그냥 한 문제니까 더더욱 저는 찍겠죠. 근데 저 내가 소설을 쓰는 거 같아. 오늘 뭐 투부정사 다음에는 이게 오면 안 된다고 대충 그럴 것 같으니까 이걸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주 이상한 거네. 네, 이게 뭐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동사가 오거라고 생각해볼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찍어보는 거. 아니야 뭐 찍는 거지 뭐 그냥. 편하게 찍어.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수능 공부할 때도 영어는 문법 공부 아예 1절 안 할 거야. 그 독해에 필요한 것들을 해도 안 할 거야. 시간이 아까워. 쌤 오랜만에 다른 걸로 체크해 주시면 안 돼요? 모두 이렇게. 저 하나로 바뀌진 않습니다. 아니요. 혹시 티끌모아 대상. 아 그렇지 않아요. 네, 티끌모아. 모을 수 있는 티끌이 한 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점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뭐 이런 것이 88점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요 예를 들어 88점 받은 사람이 4%가 넘었다 칩시다. 4.5% 아니 5% 확산하게 줄게. 그러니까 그게 89점까지는 3%가 좀 안 되는데 88점 딱 1점 사이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럼 얘까지 1등급을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여기서 짜진 않습니다. 넉넉하게 줘요. 착하네. 그래, 그러니까 잘 좀 해봐. 잘 좀 등급 좀 받아봐. 착하게 해주잖아. 그렇게 안 나와서 상품이 네. 착하게 해주는데 왜 안 하니? 문제인데. 가볼까요? 이 문제 방금 전에 해줬던 문제죠? 네. 차이가 상수만이에요. 근데 규칙이 있네요. 그러니까 A의 2 빼기 A의 1은 3 곱하기 1이고요. A의 3 빼기 A의 2는 3 곱하기 2니까 몇 번째 뭐야? 7번째. A의 7 빼기 A의 6은 3 곱하기 6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쪼라락 다 더하면 A의 7 빼기 A의 7 빼기 A의 1이 이제 3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6까지 더하는 거죠. 그렇죠? A의 1이 1인 거 알았으니까 그거 좀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돼요. 네. 네. 어렵지 않다는 거. 넘어가볼까요? 한 4번인가요? 19번. 근데 내가 그 점수를 받아온 거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약간 빠르게 하는 노력을 했어요. 정말 3월부터 6월까지 네, 그해 봄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네. 봄이었는데 네,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름 되겠더라고요.
3월, 4월, 5월 3개월은 정말 빡세게 공부를 했죠. 나도 고삼, 3, 4, 5, 3, 4, 5,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5월이 끝났는데 저는 선생님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서울 갈수 있냐고? 당연하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진짜요? 근데 네가 공부만 할 건데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요. 그리고 내가 대충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거의 모든 거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합쳐도 2시간이 안 됐을걸? 모든 거 다 빼고 나머지 싹 다 공부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한 거야 진짜. 다음날 공부를 위해서는 그 전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이클 계속 지키는 거지. 한 시쯤 가서 네, 맞아. 1시 반쯤 자서 이제 6시 반쯤에 일어나서 그걸 이제 수학이 동안씩 일어나서 그 모든 시간에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나 잡담을 한다면 이런 시간도 없었지. 만약에 걔는 이제 봐봐 703번 내가 풀 줄 알잖아? 그럼 난 수업을 안 듣고 내 걸 문제를 풀고 있었을 거야.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너도 그랬지. 그래서 자꾸 풀다가 소리를 못 하고 다음 거 모르는 걸로 그것도 똘똘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너네 학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게 중학교 때부터 약간 습관이었는데 학원을 안 다니기도 했지만 약간 학기 초에는 수업을 살살 하잖아. 학기 초 내용 쉽잖아. 너 수업 안 들어. 내가 그냥 교과서를 쫙 풀어. 그럼 어느 순간 난 이제 다 풀어놨어.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만 약간 체크해놔. 그래서 그거 할 때쯤 됐을 때만 칠판 잠깐 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또 생각으로 내 거 하는 거지. 근데 난 수업 시간에 어차피 움직이도 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런 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런 너네한테 알려주는 것들 만약에 있잖아. 문제 풀 때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중요해, 이런 풀이가 좋아. 이런 거 다 그 수업 시간에 혼자서 고민하다가 만든 거라서 그렇게 했지. 그냥 쌤들 안 좋아하시잖아요. 악동이긴 한데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차피 교과서 펴놓고 있고 들을 건 듣고 그냥 어차피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딱히 자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잘 가르치잖아. 내가 진짜 약간 황당한 게 지가 잘 못하면서 나한테 막 내가 진짜 왜 자는 것도 아니고 떠드는 것도 아니고 수업 막 조이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의를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걸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존심하는 아이들한테 존심하는 날 턴다? 그럼 뭐 사람이 그러신 것이지.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수업을 해. 성현이가 좀 잘 안 듣는 편이거든. 예를 들어 그걸 안 해. 진짜로. 성현이 혼자 문제 풀고 있어. 그럴 때 많아. 진짜야. 아니 근데 성현이가 핸드폰 하거나 자는 게 아니면 딱히 뭐라 할 게 없지. 대신에 이런 건 있지. 중요하다 하고 할 때는 봤으면 좋겠는데 안 봤어. 오케이, 야 거기까지 괜찮아? 다음번에 그거 중요한 거 물어봤는데 못해? 그럼 혼나는 거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성현이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잘해? 그럼 뭐라 안 하지. 생각을 해봐. 어떻게 다 그러냐. 그치?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문제를 풀면 이건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이런 규칙이더라. 거짓말 같지만 진짜 나는 그런 마인드인지 알아. 그 봐봐. 사실 재현이도 그냥 들으면 나가니 잘 듣는 편이긴 한데 성인이보다는. 근데 재현이 1등급이잖아. 딱히 터치를 안 한다니까. 등급을 받아오시면 터치하지 않습니다. 약간 내신 걱정해요. 뭐라고? 약간 좀 시민생처럼 뭐 알겠어요. 뭐 그거는 뭐 본인 마음이니까. 어쨌든 이것도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4개만, 3개만 곱할게요. 왜냐하면 A4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A1분의 A2는 2분의 2. 자, A2분의 A3는 3분의 4. A3분의 A4는 4분의 6이네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 좀 계산해 주시고 답이 2가 나왔는데 어차피 얘네도 없어지고 A1분의 A4가 2더라. 근데 A1이 1이니까 답은 2더라. 답이 하시면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유형 5번까지 풀어드리는데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냥 하셔야 됩니다. 네. 1725번이고요. 이번 숙제는 그냥 끝까지 다 해오시면 돼요. 턱도 빼고. 좀 많아요. 많은데 다 하겠습니다.
비난법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빈칸 채우는 것까지. 사실 뭐 겨울방학도 다 이런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811. 자, 여러분들 약간 불안불안해서 수요일 다시 한번 이론 설명하고 뭐라고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 반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다듬는 반이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터프는 제외시켜드렸으니까 숙제 안 해주겠죠? 터프 왜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못할까봐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 어차피 프린트나 자이스토리를 연습할 거라서 괜찮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이 문제 마찬가지인데 18번째 거라고요. 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얘는 조화수열이라는 친구이긴 한데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역수의 차이가 일정하네요. 그럼 이렇게 역수된 아이들은 등차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보기 불편하시면은 야 뭔가 A를 뒤집은 애를 BN이라고 이름 짓자. 이름이 B라고 하자. B는 그럼 A를 뒤집은 거임. 예를 들어 B3는 A3 뒤집은 거임. 이라고 했을 때 B는 등차죠. 얘가 Bn 플러스 1이겠죠. 얘가 Bn이겠죠. 그렇죠? B는 등차거든요. 그러니까 B를 먼저 구합시다. 자 그럼 B1은 얼마겠어요? 3이겠죠? A1 뒤집은 거니까. 네. 그렇죠? A의 8을 구하려면 차라리 B8을 구할게요. B8은 첫 장에다가 공차를 7개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17? 네. 그렇죠? 그럼 A의 8은 17분의 1이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수열을 어떤 수열을 이렇게 B라는 이름으로 네이밍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름 잘 지어줄 수 있으면 좋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공부 말했잖아. 공부를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마음도 충만하고 좀 실행을 했는데 뭔가 약간 부족해 보여. 그러면은 질문하러 오세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 왜냐면은 정말 열심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했을 때 그 단계마다 들리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단계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단계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구나. 그러면은 이 정도를 좀 계획을 짜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일단은 어쨌든 그냥 잘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숙제는 끝까지고 퍼프 빼고입니다. 한 100이 넘는 데던데 문제 수는 어떤 거다? 그게 무기치겠는데 터프로 땡땡이 걸려. 150개는 아니고요. 그 빡친 거. 120개인데 120개 중에서 터프를 빼니까 100문제 안 될 거예요. 100문제 안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숙제 잘 해보시고 부탁인데 얘들아 금요일에 학원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지 마. 준비하는 공휴일에 신나? 네. 네, 수고하셨어요. 나와서 따로 공부를 하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안 열려 있을 거예요. 동춘동은 열려 있어도.